안녕하세요. 범블한 복덕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거의 날개를 단 듯 날아오르고 있는데 S&P 500 지수가 그냥 완전히 천장을 뚫을 정도로 밀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정말 장난이 아니죠. 얘네들은 주로 기술주 대형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거의 최고점을 연타석에서 홈런을 때려버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지금 미국은 인공지능 빅테크 의존도가 폭발할 정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 시총, 그러니까 증시의 가치 체급이라 불릴 수 있는 사이즈라 할 수 있는데 미들급에서 거의 헤비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인공지능 빅테크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자이언트급 폭풍 성장하고 있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이 세 개사의 시총만 합쳐도 9조 6천억 달러. 감이 잘 안 오죠. 달러를 조 단위로 부르자니까 좀 어색한 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자면 약 1경 3천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500대 기업의 전체 시총이 6경 정도가 되는데 정말 경을 칠 정도네. 이 세 개사가 차지하는 파이가 무려 21%에 해당한다는 건 거의 압도적이라 볼 수 있고, 얼마 전 대만을 방문해서 TSMC와의 혈맹의 방점을 찍었던 젠슨 황은 거의 돈방석에 앉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조폐공사의 윤전기를 확보한 거나 다름이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빅뱅 시대를 연 건데, 교묘하게 이번에는 한국만 살짝 피해가면서 동선을 짜서 은근 삼성을 되게 경계하는 듯한 모습도, 물론 접대 멘트도 협력자로서의 삼성 중요하다는 말도 남겼지만 아무튼 찜찜해. 행보를 보면 대만 키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야말로 대만 출신 미국 사람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미국 시총의 3대 본류 안에 들어간 것도 혁명적이기도 하거니와 기술주 중심으로 묶여있는 S&P 500에서 시총의 파이를 20% 덩치급으로 키워낸 것도 거의 불가사의한 일이라 볼 수가 있죠. 최근 일주일 엔비디아의 S&P 성장률이 1% 남짓 정도 부진한 모습도 보였지만 그래도 전체 S&P 성장세를 뚜껑이 열릴 정도로 열폭하게 만든 주역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애플 역시도 챗 GPT 이제 휴대폰에 내장이 돼서 완전체로 나오면 기존 시리 기능은 거의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라는 음성 비서 달고 다닐 정도라니까 이런 기술적인 병합의 구조가 양산이 되는 애플의 변화 조짐이 다시 일주일간 애플 주가를 뜨겁게 달군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역대급 불장을 경험하고 있는데 시총의 규모가 이렇게까지 용광로 녹인 쇳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미국 연준이 금리를 지금껏 고금리 하이퍼 액션으로 세팅해놓고 옴짝달싹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이 정도로 커졌다는 건 당연히 연준의 제롬 파월의 파이낸싱 손가락이 거의 마이더스의 손,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마법과도 같은 금리 조절 능력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는데 아마 스스로도 되게 뿌듯하게 생각할 겁니다. 국채금리와 연준금리 그리고 주식시장의 밀당을 통해서 만들어낸 달러 패권 시대의 르네상스를 열어젖힌 건 물론 미국 기술주들의 엄청난 빅테크 기반의 기술력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금리를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정작 금리는 조금 더 아니 1mm도 내리지 않았는데 시장의 기저에 움직이는 이 심리들을 다 잡아 끌어서 이걸 미끼로 대여를 낚아버리는 그런 실력을 발휘를 했는데 이거 당연히 달러가 버텨주지 못했으면 불가능했던 일이고 지금껏 엄청난 존재감으로 유로화가 최근에 깜짝거렸다가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미국과는 굿바이, 금융 독립을 나름 선언했지만 이게 지금 전혀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죠. 물가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 거라는 포비아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고 있는데 확실히 이번에 다시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보도 이거 솔직히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3% 오른 거야. 근데 금융시장에는 전망치라는 기준을 딱 걸쳐줘서
전망치를 넘지 않았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줘서 지금 나스닥 S&P 500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점도표도 뭐 보수적으로 3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아주 강력한 긴축 신호를 보냈어도 도리어 뭐 시장은 환호하고 있다는 것도 아주 교묘한 스탠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장의 반작용을 이용한 건데, 이건 오직 미국 자국 내 시장의 부활을 확실하게 노리는 일종의 살수죠, 살수. 여타의 시장이 위축되는 걸 발판으로 확실한 우위를 다지겠다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런 분위기는 곧바로 다른 여타의 국가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달러의 기준금리는 전혀 변동이 없으면서 자체 증시는 폭발하고 여타의 다른 자본 시스템의 자산은 폭락하게 만드는 그냥 승자 독식 게임에 나선 건데, 유럽 뭐 그냥 나락갈 게 분명하고 독자적으로 움직인 건 뭐 커다란 미스였죠. 앞으로 유럽은 뭐 더욱더 금리 미궁에 빠지게 될 거고, 자체 자본 시스템 역시도 뭐 경기는 침체 국면이어서 금리는 내려야 하는데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 버리는 전형적인 디플레 현상 겪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S&P 500이 날아오르는 미증시의 폭발력, 이 가장 강력한 유럽에 대한 한방이고, 미국은 굳이 뭐 기준금리 안 내려도 증시가 폭발하고 있는데, 유럽은 기준금리 내려도 증시가 돌아올 생각을 안 해. 집 나간 고양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격차가 나는 거죠. 아무튼 올해 연준은 절대로 기준금리 안 할 겁니다. 이런 식의 패턴을 가지고 쭉 가게 될 건데, 오늘 새벽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된 하루 후에 다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죠. 이것도 뭐 되게 웃긴 게 시장 전망치라는 걸 다시 내걸었어요. 시장 예상치는 0.1%였는데 0.2% 떨어졌다는 얘기지.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년 동월 대비 2.3%나 상승을 해버린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도 결론적으로 오른 거야. 근데 요상한 시장 전망치를 내세워서 이렇게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건데, 여기에 미국 주식시장 당연히 환호를 한 거죠. 야, 도대체 시장 전망치가 뭐길래, 아니 오른 걸 오른다고 말 못하고 전년 동월 대비 기록을 깬 걸 깼다고 말 못하고, 아니 무슨 홍길동이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미국은 기저의 경기 지표가 시장 전망치라는 예상도를 딱 꺼내들고 야금야금 올라가는 지표가 오히려 완화되고 있다는 반대 시그널을 줘서 증시를 지금 부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자가 발전기 잘 돌아갈 수밖에. 근데 우리의 코스피는 여전히 2700선 박스권 안에서 머물고 있죠. 외국인 반도체 매수가 최근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하이닉스 등등 일련의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세 이끌었지만, 여전히 미국의 폭등각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입니다. 박스피 탈출을 할 거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머나먼 정글이죠. 여전히 고금리 상황에선 주식시장은 힘을 발휘하기가 힘들죠. 미국의 전략이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건, 이렇게 금리가 변동성을 보이기가 굉장히 힘든 추세. 하늘이 뭐 하반기에 금리를 움직일 거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이거 거의 불가능하죠. 부동산 쪽 리스크가 완전히 코가 깨 있어서 인상은 뭐 PF 건설사들 브릿지론에서 지금도 10% 넘는 고금리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냥 폭파각이지. 반대로 인하는 부채가 지난달 6조 원을 돌파, 이걸 축하라고 해야 하나? 완전히 뭐 금융당국을 위기감에 빠뜨려서 긴급회의 소집을 하면서 시중은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하 버튼 누르는 순간 그냥 부채 폭발 각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선 내수 경기 침체는 역대급으로 바닥을 치고 있고, 이걸 부양시키기 위해서 뭐 금리 이동시켜야 하는데 미국은 자체 불꽃놀이만 터뜨리면서 금리는 절대로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심지어 부동산은 마치 뭐 빙의에 걸린 것처럼 한국 부동산이 홍콩의 최절정기 빅토리아 피크의 아파트들이 찍은 최고의 정점까지 서울 아파트가 갈 거라는 이상한 홀림 현상에 빠져들어서 대세 상승 각이라는 그림을 그려대고 있으니까 중앙은행으로서는 너무나 터프한 상황에 놓여 있고 선택지가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렇게까지 지금 전체 경기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이 다시 대세라는 궤적을 만들어 낸다라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건 정말 이건 뭐 도저히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 미국 S&P 500 증시가 거의 엄청난 폭등각으로 가고 있는 모습하고 유사해 보여요. 미국 증시는 실체적인 자본의 움직임에서 금융 시스템 자체의 투자 견인력을 통해서 국부를 엄청나게 증대시키기라도 하지, 한국 부동산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그리고 부동산에 이렇게 많은 자산 가치가 80% 이상 몰려 있다 보니까 여기에 올인을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정말 시총이 1경을 넘게 찍는 실질적인 자체 자본의 움직임을 보이는 S&P 500과는 다르게 한국 부동산 자체에는 실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본이 죄다 부채라는 얘기예요. 자체 자본이 아니라 임의로 빌려온 자본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자산 구조가 너무 올드하잖아. 아파트 팔아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이게 그냥 국내 부동산 심리 불어넣어서 내국인들끼리 주고받는 거라고,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금융시장과는 너무나 다른, 그냥 중국이 최근에 이런 폐해를 그대로 보여줬는데도 지금 올인의 정점에서 완전히 극강의 부활을 가고 있는 건데, 정말 위태위태한 순간입니다. 주식은 그냥 그날 붕괴가 돼도 다음날 복구가 됩니다. 그 정도로 자본의 움직임이 빠르고, 그거 다 지 거잖아. 물론 뭐 차입을 통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은 거의 8할 이상이 빌려온 돈, 부채에 기반하고 있는 거고, 한번 나락이 가면 회복되는 데는 일본 30년의 세월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리스크를 떠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미세한 변화에도 거의 올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얘기죠. 최근 쿠팡이 쿠세권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뭐 부동산 지형도를 막 바꾸고 있는데, 역세권이라는 말을 넘어서 로켓 배송이 가능한 아파트, 쿠세권이라는 부동산 가치를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하죠. 쿠세권이 얼마나 밀접한가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 차이, 같은 동네 살아도 단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쿠팡이 거의 뭐 뒤통수를 맞았죠. 공정위에 의해서 자체 브랜드 상품을 상위로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1,400억 과징금을 물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기업 입장에서는 상품 진열권 침해일 수도 있겠는데, 거의 뭐 눈탱이 밤탱이가 된 쿠팡이 3조 원 투자로 전국을 뭐 쿠세권으로 만들려는 계획 중도 포기할 전망입니다. 물류센터 부지 기공식 죄다 취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쿠세권에 포함되는 부동산 지형도 영향을 받게 될 거고, 참 이거 쿠세권이라는 것도 생기고, 이렇게 부동산에 실체가 없는 이 권역이라는 영향은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그냥 당장에 이렇게 증발이 되어버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지금 한국 부동산이 한 곳에 몰아놓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대부분 이렇게 실체 없는 무형의 가치로 이루어진 곳들이라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무형의 가치를 드러내는 서울 집값. 어제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주간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보면 상승폭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은 0.09에서 0.10%. 이걸 또 뭐 12주 연속 상승세로 보던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확실히 지금 서울의 오름세는 뭔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현장에서 뭐 집이 안 팔려서 발을 동동 구르는 집주인들이 태반이고, 정고점 찍는 아파트 거의 보기 힘듭니다. 대체로 급매로 내놔야 매수가 붙을 상황인데, 근데 지표는 야금야금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게다가 아무리 서울이 오른다 해서 이렇게 뭐 수도권과 지방이 거꾸로 가는 지표 보일 수 있겠습니까? 금리 요지부동, 내수 침체, 경기 침체, 실질 소득 감소, 경상수지, 무역수지 마이너스, 어떤 호재도 없으니까 이제는 뭐 전세가로 붙어버린 건데, 지금 전세 수요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세가가 밀어 올릴 만한 매매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특수지역에서만 수요가 밀어 올리는 현상이 간간히 나오지 정말 뭐 불가사의한 한국 부동산 추세입니다. 그러니 한 방에 훅 날아갈 수 있는 실체 없는 상승론, 무엇이 지금 집값을 오르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답은 없어요. 자본의 실체가 없는 자산 가치의 상승은 결국 거품이라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바로 돗자리 걷어야 하는 상황, 불시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건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미국의 금리 분위기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모든 자산은 금융시장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와중에 전통적인 자산은 되려 엄청난 정리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국만 중국이 저렇게 계피받던 걸 그대로 목격했으면서도 계속해서 부동산에 열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만간 엄청난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미국의 증시 폭발은 뭐 결국 금리 붙잡고 계속해서 금융시장 쪽으로 몸집을 키워나가겠다는 움직임이죠. 결국 올해도 긴축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미국 내 증시는 폭발하는 양상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연 전통적인 자산시장 서서히 쇠락해가는 그런 타이밍에 이미 와 있습니다. 아마 한국은 급격한 추세를 보일 가능성 아주 많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빠물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